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광 케이블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 칼 앞에 써야 되는데, 광 케이블, 포설 공법. 광 케이블 포설하는 공법과 중계거리 산정하는 방법. 시간이 되면은 광 케이블 설치 후, OTDR 시험 여기까지 다 이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해보던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광 케이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광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광 케이블 공사. 그럼 광 케이블 공사 순서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포설을 해야 돼요. 광 케이블을. 크게 이제 4단계가 있는데요. 이 4단계를 쓰고 가면 좋아요. 광 케이블 포설하고, 그 다음에 포설을 한 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접속을 하고, 필요한 곳에는 이제 성단을 해서 시험을 해야 돼요. 포접, 성시, 비타죠. 포설, 접속, 성단, 시험. 크게 요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도 또 여러 단계로 또 나눠져요. 시험 문제, 광케이블 포설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케이블 접속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케이블 성단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케이블 시험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케이블 포설 공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의 하나가 챕터가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긴 좀 그렇고, 포설 방법, 접속 방법, 성단 방법, 시험 방법 각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광케이블 포설을 할 때는 무엇이냐? 견인 포설법이 있어요. 견인. 그 다음에 공압. 전 공기압이라고 했거든요. 공압 포설법이 있어요. 또는 공기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공기압을 풀링 불어넣어서. 그래서 견인 포설, 견인, 사람이 이게 끌어서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링 메소드라고 그래요. 사람이 당기는 거. 그래서 케이블을 당기는 방법이에요. 당김. 공압, 공기압, 블로닝 메소드라고 하죠. 공기압을 불어 넣는 거죠. 공기에 압력으로 불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설 방법에는 견인 포설이 있고 공압 포설이 있다. 접속, 연결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접속하는 외피 접속이 있고, 내부에서 연결하는 심선 접속이 있어요. 내피 접속이라면 좋을 텐데 외심이라 해서 접속, 외심. 그래서 얘를 외피를 조인트 커넥션, 심선 접속을 스플라이싱, 광 스플라이싱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 좀 이게 심선 접속 외심으로 하고, 여기 이제 시으시으시 요게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단 방법은 상호 절체,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단일 절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커넥션, 이거를 인터 커넥션이라 해요. 시험 방법에는 후방 산란법이 있고, 컷백법이 있고, 삽입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큰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포설 접속 성단 시험인데, 포설과 성단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접속과 성단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성단, 외피를 접속한다, 또는 내부의 심선을 접속한다. 그래서 조인트 스플라이싱, 이게 취향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접속 성단 잘라서 있는데, 크로스 커넥션, 인터 커넥션 방법이 있다. 후방 산라법, 컷백법, 삽입법이 있다. 포설 접속 성단 시험법이 있다. 오늘 하는 건 이제 포설 방법이죠. 포설 방법은 크게 견인 포설과 공기압 포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매놀이 있고, 매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요렇게 이렇게 매놀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놀에 매놀 연결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제 그 케이블을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을 보낼 때 이 앞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큰 트럭이 자동차가 위에다가 이제 케이블 드럼을 설치해요. 케이블 드럼을 설치하고 또 앞에 자동차, 뒤에 자동차가 케이블 드럼을 설치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끄는 건데, 이게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들어간다든지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지하로 안 했을 때 일단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되돌림새라는 게 있어요. 저도 뭐 보진 못했어요. 이건 광 케이블이다. 여기는 견인 로프다. 그래서 이게 풀링 메소드거든요. 견인 시작과 중간에, 이런 중간중간에 인력을 배치해야 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놀 중간중간에. 그래서 인력을 배치해서 인력이 케이블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선 앞에서 견인하는 선단 견인법이 있고요. 예, 중간에서 견인하는 선단 중간 견인법이 있다 그래요. 후방 견인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그 앞에나 중간에 놔서 이제 견인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고, 이거 위에 공기압 포설 방법이 있었잖아요. 포설 방법, 블로닝 메소드가 있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지하라고 보고, 이렇게 예, 어떤 그 지하 세개가 되는 거고, 매놀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광케이블 끈다고 할 때 여기 보면 자동차가 광케이블을 갖고 있고, 얘가 이제 광케이블 드럼이에요. 광케이블 드럼이 있어서 광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케이블 드럼으로 해서 이렇게 또 연결돼서 여기 있는 광케이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PM 조인기라는 게 있다 그래요. PM 조인기, 느슨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약간의 그 여장을 주는 거예요. 여장. 그래서 인공내, 매놀이죠. 매놀한 인공 내관 여장을 줘야지 약간의 늘어나거나 좀 뭐 그 줄어드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컴프레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컴프레셔 압력을 이렇게, 컴프레셔의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PVC 이 컴프레셔의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PVC 또는 내관 속에 견인 선을 선통하여 광 케이블을 포설하는 거예요. 포설. 광 케이블 포설. 내관 속에 공기 압력으로 이렇게 푹 밀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광 케이블 포설의 공기압 방법이고, 이거 위에 뭐 양방향 포설 공격이 있다래요. 양방향 포설 공법. 이거는 뭐 여기 보면 매놀 있다고 보고, 여기 뭐 있다고 보면은 여기 시작점, 여기도 시작점이고, 여기 이제 중간인데, 시작이 종료점이 될 수 있고, 종료점이 또 하나의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케이블 포설 구간에, 예, 케이블 여기 포설 구간이라면 중간점으로 인입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쪽이 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중간점. 그래서 포설 거리가 되게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한다고 해요. 제한적인 경우. 그래서 단방향 포설에 따른 포설 장력을 저감시켜서 포설 거리를 되게 뭐 크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양쪽으로 끌어서 양쪽에서 다시 이거를 당겨서 양쪽이 다시 시작점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보진 사실 못했어요. 저도.
요 안에 이렇게 밖에서 공사하는 건 좀 봤었는데. 자, 그러면은 광 케이블에 대한 중계 거리를 한번 상정해 보죠. 중계 거리 산정. 자, 여기 어떤 전송 장비가 있다고 보시죠. 전송 장비가 있다가 얘를 연결했어요. 융착 연결했다고죠. 융착. 만약에 광 케이블 스플라이싱 했고 중간에 광 케이블의 커넥터로 요렇게 커넥터 방식으로, 이거는 커넥터로 연결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융착을 했다고 보죠. 융착. 그 다음에 또 이제 커넥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했다고 보죠. 이게 커넥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전송 장비로 연결됐다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손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손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요 융착하는 개수, 이거를 이제 N개 융착 개수를 이제 헤아려야 되고, 그거 대비 또 커넥터가 또 몇 개인지 커넥터 개수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계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중계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쏘는 거 광파워 소스, 여기서 받는 거 광파워 수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자체에 커넥터 손실이 있어요. 커넥터 손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커넥터네. 커넥터 손실이 되는 거고, 융착을 하면서 스플라이싱 하면서 융착 손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에 시스템 마진이 있어요. 시스템 마진.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환경 마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광을 딱 쏴서 딱 받으니까 만약에 10dB로 쐈는데 5dB로 받는다고 하면 이 안에 이제 5dB의 감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 케이블 로스를 계산하는 거는 송신에서 수신만 간단히 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 마진이 있다면 시스템 마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 주고, 또는 환경 마진이 있다면 환경 마진도 어느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융착점이 있다면은 융착이 몇 개 있는지, 예, 어, 빼주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 있으면은 커넥터 수가 있으면 커넥터 수만큼 빼주는데, 융착 개수에 우리가 그 여기 융착 마진, 융착 그 손실률을 이제 곱해줘야죠. 이게 N개 있으면 N개만큼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커넥터 손실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케이블당 거리 손실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1km당 거리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F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0.23 dB per km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고, MMF 같은 경우에는 약 1dB 정도가 킬로미터당 손실이 되는 거죠. 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광 케이블이 되면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넣어주는 게 거리당 케이블 손실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전체 광 케이블에 대한 중계거리 산정이 되는 거고, 얼만큼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서머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광 케이블 접속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 케이블 접속 방법, 포설 방법, 성단 방법 등이 나오면은 포설, 접속, 성단, 시험을 먼저 쓰고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광 케이블 접속의 개요에서 성단은 성단의 개요가 되겠죠. 포설은 포설의 개요가 되고, 광 케이블을 이완해서 일정 거리마다 상호 접속이 요구되고, 광 케이블 접속 시 손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어떤 마진을 고려해야 된다. 광 케이블 접속 방식, 그래서 포설 순서에서 포설, 접속, 성단, 시험을 해서 계속 이걸 갖고 이제 답을 끌어냈다는 거죠. 견인 공기압 포설이 있고, 외피 심선 접속이 있고, 단일 접속이 아닌 성단이 있고, 후방산란법, 삽입법, 컵배법에 대한 시험법이 있죠. 광 케이블 접속 구성도에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광장비나 OLT가 있고, 중간에 이제 광 분배함이 있고, 이 광 케이블 통해서 ONT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접속 방법이 스플라이싱이라든지 커넥터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시 얘기하면 이제 융착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광 케이블을 서로 영구 연결하거나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커넥터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 케이블 접속 방법에 대해서 일반 접속, 융착 접속, 기계식 광 케이블 접속이 있는데, 이벤트를 이런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접속과 성단을 다시 구분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구간은 접속은 광케이블 중간이 되는 거고, 성단은 광케이블 끝부분이 되는 거고, 연결은 커넥터나 스플라이싱, 성단은 종단의 그 광케이블에 대해서 그 커넥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그려줬고, 적용 광케이블 구간, 시작이나 끝 구간, 중간 접속점이라든지 광함체,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분이 푼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포설 방법, 그래서 견인 또는 공기압을 이렇게 키워드 갖고 왔고요. 광섬유의 배선은 포설 후에 변경이 어려우며 포설 비용도 높아 매우 신중한 구축이 용이된다. 광케이블 포설 방법은 이분은 이제 계획을 하고 포설 접독 성단 측정으로 해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풀어줬죠. 그래서 계획, 포설, 접속, 성단 시험에 대해서 풀어주고, 이 박스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획은 공사의 범위, 케이블 선정, 대부분 싱글 모드를 하는데 SMF, MMF 구분했고요. 노드 간의 설정을 하고 증폭기를 해서 인력 산출한다. 광케이블 포설에서 광학적 기계적 특성을 고려하고 접속은 영구 접속이나 반영구 커넥터를 사용한다. 성단에서 광케이블 중단 처리에 대한 커넥터를 하하고, 광케이블 시험을 위해서 광퍼 미터라든지 OTDR을 사용한다. 앞서 제가 한 것처럼 견인 포설법, 공기압 포설법, 양변각 포설법을 구분했고요. 최대한 그림을 그려서 여기 되돌림새 이런 키워드를 갖고 왔고요. 공기압 포설의 컴프레셔랑 공기압 포설 장치로 해서 케이블을 공기압으로 불어 넣어서 포설하는 건데,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걸 넣어서 그리면 좋은데, 이와 같이 이거는 10점짜리 문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한 압축을 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양방향 포설은 포설 구간의 중간을 인입으로 하여 양방향 포설하고 견인 공기압 포설 혼합 등으로 해서 포설 거리에 대한 어떤 장력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이걸 좀 비교했죠. 그래서 견인 포설, 공기압 포설, 에어 블로밍 포설에서 구분했고요. 원리, 실내도 포설 시간에서 견인 포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기압이나 ABF가 좀 단거리고, 그래서 인장력 원리고 고압 공기를 주입한다. 확장성은 견인 포설이 어렵고 ABF가 좀 필요시 가능하다. 기술 동향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제도를 통해 광케이블 포설 및 성능 기준을 만족하고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필요시 종단 견인기를 활용해서 신뢰성 있는 포설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기본 원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10점에서 25점, 단답식에서 서술형으로 해서 항상 확장해 나갈 수 있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앞에 정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포설, 접속, 성당 시험을 해서 갖고 왔는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답을 갖고 왔는 연습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